이재명의 결심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장가희 기자, 장기 단식 이후에 건강 회복이 좀 더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거라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국회로 출근을 하는데요. 우선 이 얘기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3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있었던 2차 공판 때는 사실 7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요. 지각을 해서 이 재판장이 10분 먼저 와서 재판을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각 안 했습니다. 네. 저희 법조팀 홍지호 기자가 발빠르게 전해줬는데 네. 오늘은 재판 10분 전에 도착을 했다고 아우, 합니다. 10분 전.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진이 당무 복귀를 앞뒀는데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물어봤고요. 또 당무 지장을 실감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두 묵묵부답으로 재판장에 들어갔고요. 이재명 대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최고위원회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일찍 도착하셨네요. 이 대표가 오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 재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신정현 의원. 네. 앞으로는 발언 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고위에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가장 민감한 건 당내 상황일 겁니다. 지금 좀 가결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최고위에서 나왔던 터라 아마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또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라면 가장 민감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메시지에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나 이런 이제 예민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대여투쟁 혹은 대정부투쟁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낼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당무 복귀 이전까지 있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인사 참사, 소위 말하는 이제 개각 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실제로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또 민생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민생 실정에 대한 문제 비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대여투쟁 혹은 대정부투쟁에 대한 전열 정비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여부 가장 주목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의 시기를 홀드하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가결 표를 던진 그 의원들에 대한 무슨 징계 운운하는 건 좀 엉뚱한 얘기인가? 그거 한번 민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말로는 민심에 충실하고 또 이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민주당도 아주 혁신에 나서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징계 운운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상식에 반하고 이치에 반하는 얘기입니까? 가결파 징계 운운하는 게 좀 엉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신정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답답하죠. 당대표의 메시지와 최고위 메시지가 계속 결을 달리하잖아요. 당대표는 메시지를 이전에 이제 단식 이후에도 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통합하자.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름은 세 살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입장이 다른 생각이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 혹은 배척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징계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박찬대 의원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것도 당대표 메시지와 또 결을 달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대표의 메시지의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진정한 진심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나와 먼저 의견 조율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최고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당대표와 달리 나온다면요. 그거야말로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줘야 될 문제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투트랙으로 나간다 그런다면 당의 분열을 오히려 당대표께서 메시지는 그렇게 내시지만
하지만은 이거를 방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당의 분열이 총선 전에 패배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방관하고 방치하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어찌 보면 총선의 패배를 또 만들어내는 실책을 저지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윤 얘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친명 비명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얘기 들으시고 친명계 의견은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보셨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뭐 정청래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가장 막강한 발언을 자랑하는 정 최고위원이 저렇게 계속해서 대표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네. 결국 국민들의 시선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가 당장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명, 친명 간의 그런 거를 떠나서 모두가 단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지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보고요.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구속이 안 됐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차입니다. 네. 그거를 안고 민주당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아까 방금 그래픽으로도 나오긴 했는데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가결표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글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이미 5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동의를 얻어서 이제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어떤 답변 내놓을까요? 답변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당대표의 위치에서 이런 어떤 징계 청원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또 최고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제가 이제 국민 응답센터에 있는 내용 160개 정도 되는 내용들을 좀 분석한 데이터를 봤는데 거기에 주요 키워드가 이런 겁니다. 징계, 출당, 배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은 청원 게시판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안에 공개 처형장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국민응답센터인데 사실상 특정 어떤 이념과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이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5만 명, 6만 명 숫자에 천착해서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혹은 국회의원이든 거기에 편승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또 거기에 편승해서 정책 혹은 뭐 징계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면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정말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크게 다뤄봤고요. 다음 이어질 라이브 픽에서는요.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